퇴직식 날 받은 그 꽃다발 혹시 거실 한편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수십 년 헌신에 대한 훈장이라 여겼던 그 화려함이 어쩐지 빛바랜 과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한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은퇴는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균 5.1%,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무려 10.9%나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느끼던 상실감의 무게가 냉정한 숫자로 증명된 셈입니다. 잠시 후 모두가 부러워하던 대기업의 유능한 부장이 왜 한순간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야만 했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숫자가 가리키는 현실의 맨얼굴을 마주하고 아득해진 기억을 다시 선명한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놓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김상진 부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48세의 나이로 N그룹의 최연소 임원 승진 후보였습니다. 동기들 중 가장 앞서 나갔고 그의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억 원의 두둑한 퇴직금과 세상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N그룹에서 임원까지 바라보던 사람이야. 그는 이 자신감 하나를 믿고 평소 눈여겨보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에 퇴직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의 신중한 조언도 그의 귀에는 패배자들의 변명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울타리를 벗어난 세상은 그가 알던 곳과 전혀 달랐습니다. 경험 부족, 급변하는 시장,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1년 반 만에 그의 사업은 막대한 빚만 남긴 채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가족이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한 은퇴 전문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는 주변의 모든 연락을 끊고 말 그대로 잠수를 탄 겁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자신을 아는 사람들을 마주할 용기가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직장에서 물러나는 퇴직이 결국 삶에서 물러나 숨어버리는 은퇴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반면 김 부장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53세 박정호 차장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의 퇴직금은 김 부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퇴직 후 몇 달간 깊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는 또 뭘 하고 보내지? 라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무심코 던지는 자네 요즘 뭐하나? 라는 질문이 비수처럼 꽂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하는 대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먼저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인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일부로 평소 관심 있던 글쓰기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는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기 싫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자 한자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는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박 차장이었지만 글 속에서는 온전한 박정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는 지역신문에 작은 칼럼을 연재하고 자신의 은퇴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소하지만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말했던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일을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예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아내와 함께 웃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방금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퇴직 후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지금부터는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던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김상진 부장은 N그룹 부장이라는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 믿었습니다. 그 명함이 사라지자 존재의 이유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로 이 사회적 지위의 상실을 꼽습니다. 부장님, 팀장님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싸늘하게 변하는 경험은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활동 참여의 감소와 대인관계의 부정적 변화는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배경에는 바로 이 지독한 사회적 고립이라는 구멍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소득의 절벽입니다. 김 부장은 퇴직금을 한 번의 실패로 모두 날려버렸지만 박 차장은 그 돈을 어떻게든 지키고 굴리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공감하는 현실은 퇴직금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까마득한 10년 이상이 남아있는 이 아찔한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공포입니다. 물론 2023년 통계를 보면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의 평균 수령액이 1억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고액 수급자를 포함한 평균의 함정일 뿐 많은 분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연봉의 10배 정도 되는 순자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에게는 비현실적인 목표일 수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자금 계획 없이는 이 소득의 절벽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돈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목적에 따라 3개의 통장으로 쪼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나와 내 가족이 버틸 최소한의 생명줄입니다. 이 돈은 절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목돈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 통장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펀드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갈 돈입니다. 내가 직접 운용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들이 설계해 놓은 디폴트 옵션, 즉 사전지정 운용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 통장입니다. 박정호 차장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놀이 같은 일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설령 실패해도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대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명함이 아닌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강제성이 사라지면 하루는 걷잡을 수 없이 흩어집니다. 아침 9시에는 무조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기, 오후 2시에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처럼 나만의 구체적인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서예 교실, 등산 동호회, 종교 활동 등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작은 커뮤니티에 참여해 사회적 자본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건강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 작가는 퇴직 이후의 체력을 경쟁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오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퇴직식 날 받은 그 꽃다발은 당신의 지난 세월에 대한 뜨거운 헌사이지만 결코 당신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이라는 새로운 밭에 심어야 할 희망의 씨앗입니다. 물론 그 씨앗을 심고 가꾸는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N그룹 김 부장이 아닌 인간 김상진으로 무슨 회사 박 차장이 아닌 글 쓰는 박정호로 당신의 이름 썩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